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2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오후장에서 저녁장 넘어가는 시간에 리플이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 그리고 엊그제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상승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또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고 더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다만 오늘은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 살펴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이클에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리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알트 시즌은 언제 올까? 이거 지금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게시글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주요 핵심 내용들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중심의 장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혼합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크고 또 비트코인의 현물 ETF로도 자금들이 쏠리고 있죠.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 2%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추천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나스닥에 상장된 것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모멘트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이후에 비트코인 시즌 이후에는 항상 알트코인 시즌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요. 자, 비트코인 랠리가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을 때는 항상 money rotates into altcoin,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순환매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항상 이때는 모멘텀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요. 이더리움은 항상 consistently begun outperforming Bitcoin every December. 매년 12월 달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알트 시즌의 시장은 이더리움이 만들 거라는 거고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단체 정보방에서 이더리움 관련된 게시글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조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판단하는 데에는 이 내용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자, 보고 계신 홈페이지, 이 사이트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바로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몇몇 코인들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당장 어제도 이 도널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12 빌리언 달러, 무려 하루 만에 1200달러를 3개의 코인을 매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더리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들도 아는 거죠. 이더리움 움직이면서 알트코인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코인들 제가 마찬가지로 정보방에 공유해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에 이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했다라는 소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온도도 한 달 사이에 2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된 코인들이 당장 내년에 빠른 움직임을, 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확보하고 현금화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까지도 정보방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 말씀드릴 리플 관련된 소식들도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플 관련된 최근 기사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XRP 20달러를 향한 대폭발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강력한 3파 랠리가 온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은 XRP가 강력한 5파 상승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대 719%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던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현재 세 번째 파동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엘리엇 파동에서는 이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고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구간이다. 따라서 이 파동 끝에는 2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우리가 차트에서 함께 살펴보자면 자, 일단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건요.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죠.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사이클을 의미하고요. 이건 통상적으로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5파가 1, 2, 3, 4, 5, 하락 3파가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파와 2파, 1파와 2파를 마치고 나서 3파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파가 우리가 아까 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1파와 추후에 나올 상승 5파보다 가장 강하고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폭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1차 상승 1파의 고점을 돌파해주고 나면요. 일단 이 위에는 매물대가 거의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을 가져올 텐데 혹시나 이게 조정이 나와서 1파 고점 아래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이건 더 이상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일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1파, 2파 이후에 상승 3파 크게 기대해보고 4파 조정 이후에 5파까지도 가면서 20달러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엘리엇 파동 이론 외에도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게 바로 불플래그 패턴이었습니다. 상승 깃발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이 고점을 잇는 그리고 저점들을 잇는 삼각형 패턴의 깃발을 만들고 있었고요. 최근 고점 찍고 나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나오다가 이 변동성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삼각 수렴하고 나서 이 부분을 돌파해주고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4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시켜드렸었고 이게 또 12시간 봉에서도 같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업비트에는 우리가 12시간 봉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 차트에서 이렇게 12시간 봉, XRP의 12시간 차트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런 깃대 이후에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 그리고 밑에 저점도요. 이것과 평행하게 가도 되고 저점만 이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건 항상 불플래그는 상승 깃발 패턴, 이 깃발을 마치고 나서 상단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 차트에서 4시간 봉, 12시간 봉, 일간 차트에서 전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을 최근 만들어낸 데에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출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력한 돌파를 하고 나면은 가격이 2배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고점을 최근에 만들어 놓고 나서 대략 4,000원 초반대였죠. 이 위에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1차 고점만 돌파해주게 되면 빠른 상승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추가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문가들은 특히나 XRP의 ETF 출시 가능성이 새로운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투자자들이 XRP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ETF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죠?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 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게리 갠슬러인데 자, 1월 20일부로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사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미 그래서 차기 SEC 위원장이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 임명된 상황입니다. 이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된 상황에서 차기 SEC 위원장이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라는 건 그 다음 타자로는 리플, 솔라나 모두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미
카나리 캐피털이나 비트와이즈, 21쉐이스 같은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XRP에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블랙록까지 만약에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 이거 충분히 추가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리플은 우리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더 큼직한 호재 소식들이 2개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2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칠 건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작년에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